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승입니다. 나찾기 진로교육방송 예머니 2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방송 첫 방송이었는데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지적의 말씀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방송이 강의 같다. 근데 대단히 아쉽게도 이 방송은 강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진로 지도를 하는 데는 그만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좀 다소 재미가 없고 딱딱하더라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의 키워드를 조금 정리를 한 후에 본 내용인 미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뭐였던가요? 혹시 하버드 내지는 백만장자 그런 것도 기억에 남죠. 그러나 그것은 이 방송의 본질은 아니고 재미로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학부모 그리고 자녀 간에 큰 괴리가 있다. 학부모님은 성적이 진로를 결정한다. 아니면 연봉이 직업을 결정한다. 연봉의 순으로 시도해 본다. 이런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서 공부해, 성적 올려야 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물론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자녀들은 학부모님들의 그런 말에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 내 자신인데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고민이 문제 해결의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차 생각하도록 한번 해보죠. 그래서 방송 개요를 제가 6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부에서는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는 어떤 시대인지, 또 거기에 맞는 학부모의 역할은 뭔지를 알아보고, 2부에서는 내 아이의 내면을, 본질을, 특성을 알아가는 상담학 그리고 심리학, 이 부분을 2부에서 많이 다루겠고, 3부에서는 내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4부에서는 내 아이의 특성,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검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검사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를 4부에서 알아본 후에 5부에서는 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6부, 이 방송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진로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일, 이것이 6부에 다뤄질 텐데 이 방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래는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죠. 미래하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갈 그쯤, 다시 말하면 1990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쯤 한 10년 정도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미래 21세기에 대한 엄청난 기대, 동시에 불안, 잘 모르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인터뷰도 하고 책으로 발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조금씩 다른 미래에 대한 견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 동시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와 불안의 현장에 있습니다. 기대, 정말 놀라울 정도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 동시에 중세시대의 흑사병에 비유가 될 정도의 치료약도 없고 예방약도 없는 폐렴 바이러스로 전 인류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의 혁신적인 기술혁명, 동시에 치료도 못하고 예방도 못하는 전염병, 이 두 가지의 기대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21세기가 열리고 20년이 지난 요즘 우리가 20년 전에 가졌던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는 과연 어떠한
시대일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거를 요즘은 뭐 사안이나 또는 뭐 상황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이 분석을 하는 작업들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연초에 모 일간지, 유력 일간지에서 인터뷰, 신년 특집으로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권위자인 송기령님을 모시고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엘빈 토플러 님이 방한을 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교육학자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한 그런 충고였죠. 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만은 그 엘빈 토플러님의 멘트를 인용을 하면서 이 송기령님은 스펙이 이미 희미해지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펙이 매우 융성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과연 스펙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뭐였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요즘은 스펙이 희미해지고 있고 특히 스펙이 매우 중요시되는 공채 시험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여전히 스펙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만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송교령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1인 가구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유엔의 생애 주기에 의하면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하고 기대 수명은 이미 120세로 예측을 하고 있다. 자, 좀 다른 말로 하면 홀로 더 오래 사는 그런 시대에는 우리는 더 멀리 보고 자신만의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평균적인 일은 대부분 AI로 대체될 것이다. 맞죠? 지금도 AI로 대체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벌써 그렇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주문하러 가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따라서 깊이 수련한 스페셜리스트만 살아남는 시대.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오래 파고들어야 한다. 오래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좋아해야 한다. 오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자,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탐색하라. 자, 우리가 흔히들 원하는 것을 하라 하면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런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탐색해서 거기에서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탐색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마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너럴리스트가 살아남는 시대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깊이 수련한 스페셜리스트와 늦가기 천재인 제너럴리스트 이 두 가지 어떤 가치로 이 두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빗 앱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깊은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폭넓은 관심과 깊은 지적 호기심으로 여러 분야를 섭렵을 한 후에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유추하고 종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늦가기 천재들이더라. 그런 분을 이 사람은 제너럴리스트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유추하고 종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늦가기 천재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냐 그걸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관심 분야에 집중했던 시기가 조금 빨랐느냐 늦었느냐 그 차이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전문가의 시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미래 시대의 키워드는 AI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첫째, 반복적인 육체 업무, 반복적인 인지 업무, 비반복적인 육체 업무는 순차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저는 뭐 사라질 거라고
줄어든다고 얘기하기보다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단순 노무자, 그 다음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이런 분야의 직업이나 종사자들은 순차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비반복적인 인지 업무,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예를 더 하나 언급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알리바바의 전 회장 마윈은 이런 얘기를 하죠. 미래에는 일자리 수가 분명히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직업들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수가 감소하는 데 대한 걱정보다는 일자리가 변하는, 직업이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키워드는 뭡니까? 직업이 변화한다. 산업이 변화한다. 시대가 변한다. 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다양한 분야에 계시니까 각 분야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들이 계실 텐데, 저는 뭐 교육학자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아무리 급한 변화를 하더라도 그럴수록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코비드 19 이 이후에 전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식, 가치, 생활 패턴, 특히 산업, 전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뉴 노멀 시대라고 하죠. 엄청난 시대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동기유발과 거기에 맞는 미래계획 등 근본을 세우는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 자신만의 목표의식을 갖도록 지원하는 일, 그래서 직업의 단계에서는 자아실현과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일, 자녀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전혀 다른 자녀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자아 확립이 되어 있고 매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아마 그렇게 되면 공부도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적도 올라가겠죠. 뭐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자녀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교육적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4차 산업혁명이 탄생하기 이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어떤 직업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변천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고, 그 이어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왜 먼저 하냐? 그것이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거듭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3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